안녕하십니까. 경찰원법 임재경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오늘 시험 강평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경찰원법은 한마디로 금과 옥조입니다. 금처럼 옥처럼 다듬고 가꾸고 방향성을 가져한다는 거죠. 정말 출제가 잘 됐습니다. 3월 시험에 비해서 훨씬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다음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20개의 문제로 되어 있고요. 문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 이 검정색이 옳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모두 5문제의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로 되어 있고 15개의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을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즉 20문제 중에서 5개의 난이도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택형과 조합형, 개수형이 있는데 조합형이 하나, 둘, 자, 개수형 2번, 8번, 그리고 조합형 12번, 20번, 그리고 개수형이 이 19번하고 2번하고 2번, 8번이 2번, 8번, 19번이 개수형, 12번, 20번이 조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데 특이하게 3월 시험과 달리 사례형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이 사례형이 없습니다. 선택형하고 조합형만으로 5개의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선택형, 조합형, 그러니까 선택형, 조합형, 개수형만 되어 있고 사례형이 없다. 자, 그리고 주된 쟁점에 관한 부분이 보십시오. 판례. 모두 답을 가르는 기준이 판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판례가 아닌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답을 찾는 건 다 판례입니다. 난이도를 보면 이건 제가 자의적으로 정하긴 했지만 하, 중, 상이 골고루 펼쳐져 있고요. 상과 하가 각각 7문제, 중이 6문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고 난이도 조절 아주 잘했습니다. 자, 특이 이슈 보겠습니다. 사례형이 한 문제도 없고 무려 98%의 판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형 15문제, 조합형 2문제, 개수형 3문제, 5개의 특이형과 15개의 선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아주 이상적인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 중에 2번째, 변방 출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 중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헌법학습의 균형성을 위해서 나름 방향성 있는 출제를 한 거죠. 보건권, 36조 3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조, 문화국가 원리 9조, 좀처럼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이고 홀대하기 쉬운 부분을 기가 막히게 골라서 출제했습니다. 바람직한 출제 방향이죠. 헌법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특정 중심으로만 공부했을 때의 위험 부담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골고루 공부해라. 특이사항 3번째, 조문과 법령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조문과 법령 문제가 없어요. 조문과 법령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앞으로 출제자가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겁니다. 법령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경찰시험, 순경시험에서 당락을 가르는 건 너무 가혹한 거죠. 지문으로 깔려 들어올 수 있는 한두 개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조문이나 특히 법령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양하는 게 맞고요. 다만 아쉬운 건 헌법 조문 문제를 좀 내줬어야 되지 않냐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헌법 조문은 나왔어야 되고 법령은 줄여가는 건 나름 일리가 있다. 자, 파트별 출제 비율 보겠습니다. 총칙에서 4문제, 기본권에서 16문제가 나옵니다. 원래대로 하면 5, 15이 해야 되는데 기본권 문제 출제 비중이 강화되고 좀 어렵게 내다 보니까 4문제, 16문제 이렇게 된 겁니다. 굳이 의미를 확장하면 총칙이 5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총칙이 4문제, 기본권이 16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칙에서 4문제, 기본권도 다시 기본권 총론 파트가 3문제, 총론 의무해서 3문제, 그 다음에 자유권 9문제, 청구권 1문제, 사회권이 3문제입니다. 3월 시험보다 사회권 비중이 조금 줄었고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보이죠. 이렇게 비중을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특이사항. 판례 문제가 무려 18문제입니다. 이론 형태의 문제가 2문제 있긴 하지만 주로 판례 문제입니다. 주로 판례 문제가 18문제. 난이도는 아까 처음에 첫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상, 중, 하로 나왔을 때 상이 7문제, 중이 6문제, 하가 7문제입니다. 상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받아들일 때 난이도가 엄청 높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방향성은 맞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어떻게 헌법을 공부할 것인가? 금과옥조라는 표현을 썼죠. 이번 출제를 보고 3월 출제와 8월 출제를 보고 우리 수험생들은 내년 3월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이론입니다. 그럼 기출문제집 하나 달랑 외워서 경찰 시험 합격하는 건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본서 강의, 기본 이론 강의를 충실히 들으셔야 됩니다. 나오는 것만 찍어서 하시는 그런 형태에서 어림도 없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 헌법 전공자가 제대로 마음먹고 출제했습니다. 골고루 냈어요. 헌법을 이해하지 않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지문만 달랑 외워서는 절대 맞출 수 없게끔, 그러면 70점 정도밖에 안 되게끔 출제했습니다. 기본서, 기본 이론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물어보고 답하는 형태로 공부하시기를 진심 권유합니다. 두 번째, 관련 판례 확장, 특히 최신 판례. 나중에 해설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헌재 판례나 대법원 판례의 성향이 지문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최근 판례는 당연한 것이고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교과서에 있는 기본 판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뀐 판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그 노력이 혼자 하기 쉽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세 번째, 최신 기출문제도 같이 봐야 한다. 경정 승진 시험 문제, 경관부 입학 시험 문제, 법원직 시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겠지만 출제 경향이나 방향성이 많이 겹칩니다. 특히 법원직 문제는. 그러니까 경정, 경관부, 이번 시험에서도 경정과 경관부 시험에 있는 지문이 고스란히 나왔어요. 일종의 주는 형태,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주는 형태의 지문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법원직 시험 문제는 경찰 시험과 많이 겹칩니다. 법원직 시험과 경찰 시험과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지문들을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경찰헌법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찰헌법은 출제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찰헌법은 임재경입니다.